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네. 원정일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2,300m라는 경주 거리 최장거리로 항상 펼쳐지는데, 근데 왜 그랑프리는 2,300으로 펼쳐져요? 아무래도 이제 최장거리 1000m 그랑프리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1,800. 그래도 이렇게 최장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죠. 뭐 삼강경주나 다른 나라 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거는 긴 걸 한 번 뛰니까 2,300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뛰면 좀 그렇잖아요. 그걸 소화할 말들 자체가 없다는 것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최고 말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고정관념 같아요. 그러니까 센 말들은 긴 거리도 잘 뛴다. 응? 옛날 고정관념. 그러니까 세니까 잘 2,300에서 한번 붙어봐라 이건데. 근데 요즘 경마는 이제 또 말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거 단거리 말.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게 이제 그 저 100m 육상 잘 뛰는 제일 빠른 총알 같은 선수, 마라톤 최강자 이걸 따로따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말을 그냥 다 근데 묶어서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발상이지 그게. 옛날 발상. 요즘에는 뭐 혈통도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혈통이고 우리나라 뭐 완전 무슨 혈통도 알 수 없는 말 호주에서 막 주워오고 미국에서 주워오고 이렇게 해갖고 뭐 예전에 뭐 신세대도 나오고 뭐 KB, 응? 세비. 또 뭐. 또 고대산 고대산 뭐 영웅호고 징검다리 뭐. 호동왕자 징검다리 그러니까 막 쓰레기들 주워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혈통이 딱 특화가 돼 있고 단거리 혈통, 장거리 혈통 이렇게 딱딱 나눠서 이제 우리나라 경마도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2,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지기들이 한다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또 따라가는 거고요. 아무튼. 잠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2,300m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장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예상하는 저희들이나 또 배팅하시는 입장이나 항상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승부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합니다. 원정일 위원이 48, 박 소장이 37. 임승진의 6년 하나 이렇게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2세마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원정이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10번마 한일강자의 준비 상태가 워낙에 좋습니다. 3등급 나트랑이랑 병합을 하는데 이번 주뿐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이제 동조 상위권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 모습 속에서 와 이거 뭐 데뷔 전에 이준철이가 이걸 가지고 왜 못 들어왔지 할 정도로 상당히 강도 있는 훈련을 마무리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뭐 안장이 문정균이라고 하더라도 조교빨로는 저는 여기 뭐 시티엔젤이 뭐 팔릴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시티엔젤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경합을 해볼 수 있고 경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갖다 붙여놨을 때는 막판 걸으면 절대 밀리지 않을 조교 우수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10번만 한일 강자가 그 스타트를 깔끔하게 데뷔전 때 끊지 못했던 거 감안하면 스타트가 양호한 6번만 시티엔젤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의 초반 싸움이 될 텐데 일단 6번 시티엔젤은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점수를 좀 실어줍니다. 데뷔전 때는 이게 차차 나아질 마필인데 당장은 게이트 조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 곱게 따라간 만큼 또 힘은 있었어요. 직선주로 해서 작은 마체지만은 직전 경주 첫 입상을 따냈고 뭐 사실 직전에 2차 온 게 이제 마지막에 무너져 가는 백투백을 따낸 2차기라서 이렇게 높게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페이스와 타임이 이 편성에서는 우리 원정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한일 강자 외에 뭐 한두 마리 빼고는 다 타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연투 기대감은 있다. 6번마 시티엔젤 말씀드립니다. 야, 1경주부터 2기회 문정균이가 나왔습니다. 2기회 6번 시티엔젤, 문정균이 10번 한일강자 이런 애들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저는 여기 은근히 좀 일경주가 좀 변수가 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마리가 일단 임승진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번마 볼드 샤이닝이라는 말인데 10월달에 뛰고 골막염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 11월, 12월 한 달 반 정도 쉰 것 같은데 골막염 때문에 좀 쉬어주고 나서 골막염이 이제 거의 다 말이 아파하지 않으니까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강도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골막염이 있었던 데뷔전에서도 나름대로 기본기를 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충분히 쉬고 칼 갈고 나온 게 3번마 볼드 샤이닝이고 저 외곽에 있는 열하나 썬더마린도요. 데뷔전 때 전혀 인기를 모으지 않는 가운데 근성 있는 기량을 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 42점을 아라비아 공주라고 걔랑 병합을 하는데 상당한 근성 승부기를 조시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11, 6번, 10번 이런 애들의 내용과 더불어서 안쪽에 3번 볼드 샤이닝, 에라나 썬더 마린 이런 말들이 직전 대비 더욱더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1번마 베스트 블릭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54조에서는 또 은근히 숟가락 하나 얹어볼까 하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내용까지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일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 여기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10마리입니다. 완전히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10마리인데 2착 입상도 없는 애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능력이 좀 지진부진한 애들. 그런 애들만 딱 모아놨습니다. 이런 편성은 저는 앞에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좀 각을 좀 잡아요. 이제 이렇게 입상 경험이 없고 항상 이제 게이트 딱 끊어놓으면 머리부터 맞는 일, 뭐 그런 일부터 하는 애들이 여기 지금 10마리가 딱 모여 있는데 모래를 만약에 안 맞고 뛴다라면 얼마나 좀 걸음이 나와줄 수 있을까. 3번마 듀엘 최강이라는 마필이 정평수 기수에서 이제 김태훈 기수로 딱 안장이 딱 교체가 됐고 3등급 센터포바랑 병합을 하는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뭐 얘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왕대가리다, 뭐 아주 좋다, 뭐 그냥 사이즈가 이빠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편성적인 이점,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3번마 듀얼 최강 편성적인 이점, 전개적인 이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7번마 영락태왕이죠. 이제 조한별이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 구간인데 이제 유예를 시켜놓고 이번 주에 말을 탑니다. 욕심을 내는 마필이 있다라는 얘기고 꾸준히 또 미리 준비한 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또 영락태왕 뭐 열심히 타는 마필 중에서 가장 입상권에 성적을 낼 수 있는 1순위 마필이 저는 영락태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들이 다 똥말들이에요. 똥말들이어서 스타트 고 하고 나면은 6번, 7번 정도가 앞에 나가겠는데 뭐 6번은 뭐 앞에 나가봐야 아직까지 뒷심 자체가 지금 간당간당하고 7번 영락태왕은 지난번에 밀어서 앞에 나갔어요. 거의 나갔는데 외곽에서 뭐가 하나 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허니 바로우즈였어요. 한센 바로우즈가 지난주에 그 거리를 늘려서 또 골인을 했죠. 요번에는 영락태왕이 앞에 나간 다음에 이렇게 뭐 덮칠애도 없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7번은 놓고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한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아직까지 코를 못 뚫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월달, 11월달, 지금 12월달 3개월째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코를 못 뚫어요. 지지난주인가 그 1군말, 9조말 1군말 뭐예요? 그 4등한 거. 9주에 1군말? 예산 1군이요. 지난주에 저 구조 저거 다이산 들어올 때 다이산 2차 오고 최강실로 최강실로 갖고로 그렇죠. 그것도 진짜 능력만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거 갖고 선행을 가버렸던가? 네, 막 밀어졌고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코를 뚫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1등급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좀 통계통계했던 모양입니다. 무리한 전개 속에서 코를 못 뚫고 있는데 그래요. 완전 똥구미에 이 정도의 준비 상태. 물론 영락태왕 자체도 똥말이죠. 근데 상대들이 경마는 또 편성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 7번 영락태왕
당연히 좀 이번에야말로 한별이가 코를 좀 뚫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머지 말 중에 10번마 영희주도가 1000m 두 번 뛰면서 뚜렷한 특징은 못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5군말 럭키 마스터인가요? 미스터. 네, 럭키 미스터하고 병합을 하는데 럭키 미스터가 이번에 정말 말이 좋았거든요. 그 집에서도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걔하고는 좀 근성 있게 좀 붙어가는 모습. 뛰었던 성적으로는 못 보는데 새벽주구 때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서 이 지금 완전 똥급입니다. 그렇다면은 10번마 영희주도까지도 내용이 좀 솔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으로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200에 6등급 2세마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소장 박이가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자,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뭐 데뷔전에서 2차 입상을 하면서 이제 배당을 내준 제주의 흑선이 이번에는 또 인기마로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흑선하고 우연치 않은 어떤 병합을 했던 애가 이제 티아고 터치라는 애가 병합을 딱 합니다. 뭐 아직까지 뭐 경주 경험이 없는 애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얘가 제주의 흑선을 조금 좀 데리고 노는 느낌이 들어요. 조교 때 그 발걸음 자체나 어떤 느낌 자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행 검사는 뭐 볼 게 없습니다. 뭐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교 때 어떤 모습이나 발주하는 어떤 느낌, 칼을 좀 너무 좀 빡빡 갈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애예요. 배당 자체가 워낙에 뭐 높이 나와 줄 수 있는 종합적 백판 마필 같은데 요거만 티아고 터치라는 놈, 요 놈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번 에메랄드 킹입니다. 잠재력이 저는 짱짱한 말이라고 봐요. 상위군까지 올라가는 뭐 한 3등급까지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두 번 모두 상대가 너무 강했고 또 두 번 뛸 동안에 어떤 그 실전 적응력 부족, 또 힘이 덜 찬 거 살짝 망아지기를 보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실전 세 번째고 이번 주 8조 출전마 중에 뭐 일바따라 할 정도로 좋은 컨디션에 또 문세영이까지 불러 태웠고 또 번호도 1번이고 편성이 지금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경주 조건과 더불어서 1번 에메랄드 킹은 임선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듣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마필들 모두 다 일단 잠재력은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9번 제주의 흑선도 잠깐 이제 그 마명이 언급이 됐었는데, 요건 이제 제가 그 데뷔전 때도 후착으로 붙여서 공략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하필이면 또 이준철이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돌아온 아침에 같은 마필을 좀 깔끔하게 끌고 들어오지 못해서 꼬리로 달았던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고배당이 또 터졌었는데, 주행 심사 자체를 보면은 발주는 안 돼요. 네, 꾸준하게 뛰는 맛이 있기 때문에 걸음발이 있어요. 그래서 발주만 좀 잘 다듬고 거리를 잘 맞춰서 선두권 좀 허접한 데 나오면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달 그 데뷔전이 이제 그 승환이가 워낙에 레이스를 일찍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던 선임마들이 다 무뎌진 그런 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욕심 안 내고 또 여전히 스타트가 뭐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늦발한 게 오히려 자동으로 힘 한 배가 되면서 제주의 흑선이 해적선인데 뭐 흑선으로 이름 바뀌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착을 왔는데, 이번 1200m 거리를 100m 줄였다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맥시멈 쌍승식 후착 방어 정도고요. 자,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은 이제 7번마 더블 골드입니다. 1번 에메랄드 킹부터 지난번에 이제 2차권에서는 거의 몰려들었던 11번 비술공주까지 인기도 조금씩 분산될 전망인데, 7번 더블 골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페로비치의 스타트 능력이 더해지면은 전체 주력도 배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흙 맞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직전 경주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그것만 페로비치가 조심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가속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데뷔전 때도 손해를 봐서 그렇지
가속 구간에서 좀 손실을 좀 봤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선입이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린 말들이 많은 이번 경주에서는 7번 더블 골드가 안정적인 선입 전개 혹은 2선 외곽 전개를 통해서 흙을 피하고 외곽 빠른 스퍼트로 2차 간에는 저는 승부를 봐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3경주 7번마 더블 골드 중심권에 세워놓고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우열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주력 마권 원툴로 좀 시원하게 적중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마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네요. 예. 그래요. 여기가 지금 각각의 능력들은 각각 갖고 있는 말들의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말들이 지금 쫙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마가 없이 좀 아사아무사 배당이 좀 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 소장의 방송 메인의 포인트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충마를 아주 자신 있게 오픈을 해 줬습니다. 7번마 더블 골드는 이번에 온다. 페로비치의 등장까지 감안한다면 온다. 라는 확신을 갖고 3경주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더블 골드 갖고 이제 어떻게 압축을 해 가느냐. 이제 그건 박 소장한테 맡겨 주시면서 오전짝인데요. 시원하게 항구를 하고 스타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사 등급의 8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토종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출마표 딱 두고 각자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띄고 왔어요. 제가 4경주 메인 승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듣겠습니다. 네. 자, 4경주 메인 오브 메인 방송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좀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3번마 로드 위너하고 4번마 명가 제왕 이 두 놈이 좀 많이 팔려주면 저는 점배당까지도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두 마리 말고는 나머지 마필들의 어떤 나머지 6두의 마필들이 어떤 보여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보여준 능력 3번과 4번의 점배당이 딱 뚫려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4경주를 이제 방송 최대 메인 승부처를 잡는데 뭐 점배당에 한번 때려보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두 마리의 인기마들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안 부러져라는 느낌이 확 왔을 때는 크게 파질 못해요. 다른 애들이 뭐 전력이 비등비등하니까. 근데 로드 위너하고 명가제왕 이 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2배 많이 나와요. 2배 그 이상 나오면은 하자입니다. 그 2배의 막권을 저는 깰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놈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면 이번 경주는 얘는 그냥 팔리고 그냥 또 사라질 애입니다. 그 단점 현장에서 정확하게 여러분께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단점이 만약에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냥 오늘 12월 9일 토요일 4경주에 갑자기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후차권입니다. 중심마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확하게 들어갈게요. 점배당 깨고 대끼리 깨고 메인 승부 메인 중에 메인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번 4번 중에 축은 있어요? 아예 축을 좀 다른 애를 좀 놓고 갈 생각입니다. 아예 다른 놈을? 예. 둘 중에 한 마리는 좀 불안감이 확실하게 있고.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이번 4경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방송 메인 승부 그것도 메인 중에 메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출전마 8마리인데 근육수도 당연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짭짤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300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요. 박 소장 듣습니다. 네. 지난번에 놓고 때렸거나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이 지금 다 몰려 나와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마 IBS 마리도 좋고 지난번 또 세게 봤던 마필인데 요번에 좀 3번마 미스터 터널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난번에도 잘 뛰었어요. 그 급격하게 거리를 1300으로 늘려 나온 가운데서 체중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었거든요. 해서 그 데뷔전에서 보여준 뒷심을 어느 정도 더 1300 늘어난 거리에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그래도 편성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었는데 뭐 믿은 만큼 그 기대치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오버페이스할 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순발력을 나눠서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잘 적응한 셈이에요. 1300m. 기록도 괜찮았고요. 뭐 페이스 덕분에 그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플레이를 펼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 부분에 점수를 더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만 미스터 터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저는 두 마리 정도 좀 보고 있는데 5번 이스트 팔로스라는 애랑 7번 나스카의 태양 두 마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나스카의 태양 같은 애는 혈통 기대치, 제가 뭐 혈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혈통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애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엉클모 자마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부막의 어떤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1억 2천짜리 말치고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보여준 게 없는데 아직까지 뭐 발전 기대치 높은 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번 이스트 팔로스 같은 경우는 뭐 철경이가 잘못 탔죠. 발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얘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직전에 뭐 이철경이가 뭐 완전히 자꾸 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막판 걸음 남기고만 3착으로 왔는데 자, 두 마리가 또 공교롭게 직전 경주 같이 뛰었네요. 저는 5번하고 7번 두 마리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2번 IBS 마린을 얘기를 안 하지? 이거 대가리 아니에요? 했잖아요 지금. 2번 3번. 나는 2번 3번 했더니 5번 7번을 받으셨어요. 3번을 주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하다가 3번을 비슷비슷하게 봐요. 나는 2번 3번인데 우리 원정일 의원이 나는 5번 7번이다 해서 야 이거 배당판도 좀 재밌게 흐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번뜩 듭니다. 임승진은 이번 IBS 마린을 뭐 가장 세게 보는 말이고 직전의 우승도 정말 평가해 줘야 될 저는 성적이라고 봐요. 짱짱한 편성이었습니다. 원합사고는 2세마들한 짱짱한 애들 요즘에 들어오는 아주 짱짱한 애들을 자력으로 이겨버린 그런 걸음이라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저는 웬만하면 또 왔다라는 확신이고 또 16조에서도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천상 여기가 지금 12마리 나오는데 2, 3, 5, 7, 11에서 8마리고 또 여기서 웬만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더 보고 어떤 말을 덜 보냐의 싸움이지 여기서 뭐 다른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1번 막 크라운 미보스가 1번 게이트에 문세안에서 팔려주면은 완전 땡큐입니다. 사이즈가 완전하게 떨어지는 얘는 여기다가 지금 아까 서두에 5마리 불러드렸는데 걔네들 똥구녕도 못 쫓아가는 그런 기량이기 때문에 팔려주면 너나 사세요로 완전히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고요. 17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먼저 듣습니다. 네, 캔덤 파워가 기원이가 이제 기승을 하면서 많이 좀 변화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전 11월 18일 경주는 워낙에 얘가 발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주가 있는 애인데 작전 미스 같아요. 어차피 얘가 10월 29일 날 1700에서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았던 어떤 느낌을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발주가 잘 나왔으면 그냥 선행을 쏘고 나갔어야 되는데 생각지 않게 좀 잡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1706등급 편성에 원게이트 받았고 뭐 선행마 여러 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는 1700의 선행의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1번마 캔덤 파워가 게이트에 2점 그리고 1700 소화했던 거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1번이 가장 전개적인 이점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그나마 자막에서 좀 입상권의 냄새를 풍기는 마필 중에 하나가 이제 11번 스톰인데 이 스톰이를 저는 이건 뭐 이게 대가리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타야 돼요. 박태종 기수처럼 타야 됩니다. 직선주로 뛰는 집중력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힘을 페이스에 딱 맞춰가지고
한 발 쏘야 되는데 그렇게 타서 추입으로 2착을 왔죠. 만약에 이제 다른 기수가 그렇게 타다가 3, 4착 했으면은 너 안 갔지? 뭐 이런 또 의심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만 박태종 기수는 뭐 최고 고참 아닙니까? 고참이고 또 뭐 워낙에 이제 뭐 경마 대통령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는 그런 등짝이기 때문에 다 믿고 조교사들도 이제 지켜봤을 겁니다. 똑같이 그런 플레이를 펼친다면은 이번에도 2차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 대통령 박태종 80년대 얘기 같은데요. 80년 그래도 90년대까지는 갔죠. 2000년 때까지는 혹시 이승만 대통령 아닌가? 옛날 대통령. 안 됐네 좀. 자, 좋습니다. 11번하고 11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임승진이가 이번 6경주를 이제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는 딱 걸린 대가리말 여기 있습니다. 임승진이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경마 이제 배팅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교 때 막 헐떡 돌아서는 것 때문에 조교가 안 된다, 환장하겠다. 조교만 되면 이건 무조건 6군, 5군 정도까지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말인데 조교가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 이제 패턴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거죠. 조교가 안 되는 말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진짜 고민하면서 최근에 이제 패턴을 맞춰가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 그 악벽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조교 때 막 돌아서는 그런 게 잡히면서 훈련을 모처럼 만에 했습니다. 완전 베스트로 하진 않았지만 그 몇 달 만에 그야말로 조교다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 여기 편성이 지금 6등급 완전 똥금이에요. 지금 양쪽에서 언급했던 1번 캔덤파워라든가 에라나 스토미 역시도 육군에서는 뭐 그저 그런 애들인데 지금 편성 상황 때문에 지금 인기만으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완전 똥금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통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떴던 내용이라든가 이번 경주를 대비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임승진이가 쫙 깨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놈 놓고 승부를 걸어가는 거고 나머지 말 중에 무조건 띄워줘야 되는데 정말 애만 썩고 있다. 미쳐버리겠다. 그런 토로를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나섭니다. 당연히 최근에 바닥의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릴 말입니다. 전혀 안 팔릴 말인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노림수 말에 붙여서 한번 시원하게 때려 갈게 버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마방에서 총력전에 나설 그런 또 다른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강력한 승부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6경주에서 시원하게 한구라 하는 그런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700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님이 준비한 토요전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1700m입니다. 이번 경주가 일단 바로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거나 아주 뭐 가능성 높은 발걸음을 보였다. 그런 마필이 지금 눈에 언뜻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개 이런 경우는 현장 가보면은 배당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쪽으로 수렴이 돼요. 아마도 이제 2번 초록질주, 또 3번, 7번, 9번, 10번 요 정도로 왁구가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믿는 충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수가 요 마피를 잘 만들어 나가다가 꾸준하게 좀 실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고 좀 타이밍이 끊겼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편성도 정말 잘 짜여졌고 갖고 있는 무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승부를 펼치기가 딱 좋은 조건에 걸려 나왔기 때문에 충마에 대한 믿음이 역시 확실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딱 한 마리만 패는 그런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요. 그놈 놓고 구모수 많지 않습니다. 원틀로 노리는 주력 막권 한 가지에 삼복승까지 감안한 방어 막권 두 가지 섞어서 7경주 반드시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예. 소장 박이 준비했습니다. 토요일마 7경주 방송 메인 오브 메인인데요. 적중에 대한 자신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700입니다. 4등급의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토요일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일단 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 복병의 마필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4번마 대구남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요거는 요래서 안 된다라고 못 박을 만한 그런 하자가 지금 없습니다. 페로비치가 지금 기가 막히게 끌고 들어오고 있고 1700m 이제 안정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1km 늘었다고 해서 대구남이 여기서 버벅거릴 일도 없고 뭐 저는 앞에 나갈 마필들이 몇 마리 있지만 충분히 그 선두권의 힘을 역이용해서 다시 한번 3연타 때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4번마 대구남 추천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좀 세게 보는 말 10번마 로드킹입니다. 최근에 4등 이래서 인기도에서 좀 밀릴까요? 저는 밀려주면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이거 이번에 작정하고 거리를 늘려 나왔고 지난번에 문세희가 타면서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이 말 저 말한테 방해도 심하게 받았고 타고 나서 바로 다음에는 장거리를 나가야 되겠다. 타고 난 그날 결정을 하고 이번 8경주 4등급 1700을 놀고 나오는 말입니다. 10번마 로드킹을 임승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8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의원의 내용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처는 현장에서 이제 4번마 대구남 얘를 중심으로 쭉 아마 팔려줄 거예요. 안쪽부터 1번 초원볼트, 5번 라운트로이. 선스마트는 휴양 갔다 와서 직전에 잘 뛰었고 승급전이기 때문에 조금 덜덜하게 팔릴 것 같고 기원이는 이제 뭐 안장으로 좀 팔리는 상황이고 라운나라도 뭐 승급전에 역시 언급되었던 10번마 로드킹도 세영이 안장이니까 뭐 당연히 4번에 붙여서는 충분히 뭐 팔려줄 수 있는 애다. 내용도 또 좋은 그런 애기 때문에 좋은데요. 저는 4번 대구남이 이번에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메인이고요. 그래서 승부입니다. 물론 대구남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구남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를 쭉 봤을 때 대구남이 쭉 행보를 봤을 때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진짜 젖먹던 힘까지 모든 진짜 힘을 다 해서 기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편성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싸무싸하게 그렇게 뭐 쉽게 3마신 4마신씩 이기고 올 편성이 아닙니다. 대구남 정도는 쉽게 꺾어줄 수 있는 애들이 여기 제가 언급드렸던 애들 중에 다 팔리는 애들입니다. 자, 중심마에 대한 믿음 있습니다. 말 완전히 좋아졌고요. 안장 확실하게 교체를 해놨고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자, 그놈 넣고 들어갑니다. 얘가 좋아진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좋아졌어요.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다 끝나고 하던 애인데 뭐 이제는 중위권까지 그냥 혼자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그런 내용, 그런 애를 가지고 중심 잡고 후차권 대구남이 빠졌을 때 배당까지 한번 메인 승부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일 방송 메인 승부 8경주. 자, 아무튼 뭐 꽂힌 말이 하나 있고 또 이번에 더 뛰겠다는 확신이 드는 말이 원정일이가 들은 말 한 마리를 원정일이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 또 적중으로 연결되면 한 구라까지 함께하는 메인 경주입니다. 8경주 원정일이의 방송 메인이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5번 매니바다하고 이제 7번 스마트 보베가 둘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워낙에 이제 빠르고 또 스피드를 나머지 마필들한테는 뭐 아주 그냥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의 우위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마필들의 전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5번, 7번 이제 2번까지 밀고 나올 것이고 이게 치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열해지면 이게 비비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비비는 데는 만약에 비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영부영 어부지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둘 다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고 한 마리는 2착에서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까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최종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후보 가운데 하나가 어차피 승급전이고 부담도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즐거운 함성 같은 경우는 이 빠른 페이스 선두권을 막 쫓아가려고 막 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해내기 때문에 또 문세영입니다. 8번마 즐거운 함성도 그 후보권에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네, 저도 지금 추입 쪽으로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게 없어서 뭐 세게 뭐 얘가 왔어요라고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는 뭐 편성의 어떤 재미죠. 앞전에서 이제 와장창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꾸역꾸역 올라올 놈. 걔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9번 럭셔리 해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승환이가 또 이런 거 잘합니다. 가만히 이제 바닥에 누워 있다가 끼적끼적 하고 올라오는 거 그런 걸 좀 잘하는데 승급전 두 번의 경주 뭐 드림 명천 만났고 뉴 파트너 만났고 앞이 빠른 편성 속에서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서 9번마 럭셔리 해피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럭셔리 해피까지 언급이 됐고요. 그래요. 여기가 지금 5번, 7번이 이제 드러나는 인기마고 드러난 선행마잖아요. 5번마 매니바다는 지난번에 과천시장배 그 빠른 말 틈에서 같이 스피드로 들이대다가 결국에는 뒷심 부족을 보였고 7번 스마트 보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저는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앞에 가는 독땡 조건이었고 근데 막판에 좀 서요 그게. 근데 또 타임 분석을 해보면은 워낙에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 무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5번이고 7번이고 그동안에 보여준 성적들이 댕댕으로 나오는 성적이잖아요. 얘네들이 교통정리가 돼서 앞에 가고 따라붙고 하는 그 따당으로 끝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얘네들 둘만 있다면은 뭐 그 그림도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쪽이 2번만 샤르니킹이 최고의 똥탕입니다. 최고의 똥탕. 얘가 앞에 가서 자력으로 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5번하고 7번을 외곽에 두고 안쪽에서 똥탕을 튀길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5번하고 7번이 걔네들하고 병합을 한다든가 비벼버린다든가 타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역시 5번마 매니바다라든가 7번마 스마트보배 특히 7번 스마트보배 같은 경우에는 레이팅이 47점입니다. 여기서 2등 3등만 해버려도 3등하고 올라가 버리는 승군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판때기는 진짜 어떤 그 경주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당일날 승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빼로비치야 뭐 안 가겠습니까? 뭐 안병기가 빼로비치 대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7번만 스마트 보배예요. 이미 지난 9월 달에 또 그랬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9월 17일 날 아르고 멜로디를 그냥 선행을 보내줘 버리는 붙들고 타면서 그러면서 자빠이를 때렸던 전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만 스마트 보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진짜 이건 뭐 능력을 떠나서 승부지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5번마 매니바다 측면에서는 좀 더 수월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마 매니바다를 결론적으로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 줍니까? 네. 1400에 3등급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씨. 자, 7번마 와일드 썬더 1400m인데 뭐 지난번에 뛰어놓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막권용을 또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역시 복병이 조금 많다라는 게 이번 10경주의 특징인데 그 정도 다 판때기를 알고 또 올라타는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의 문세영 기수가 좀 상금벌이를 할 것 같습니다. 7번마 와일드 썬더 노림수를 노리더라도 7번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엮어주는 그런 배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예, 와일드 썬더랑 같이 뛰냅니다. 열하나 스마트파크.
발주가 뭐 역시 뭐 빠른 애는 아닙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저는 좀 추임마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발 빠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앞에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안쪽에 이번마 정상오름도 빠르고 와일드 썬더도 빠르고 뭐 노도노제, 대보배 이런 애들, 주얼리파크 이런 애들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갖추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선을 좀 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주거리가 1400m다 보니까 저는 뭐 7번마 와일드 썬더하고 직전 경주 아쉬운 막판 끝걸음을 남겼던 애 열하나 스마트파크 뭐 신지가 이제 뭐 간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있는지 만쪽에 좀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열하나 스마트파크 말씀드립니다. 와일드 썬더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승분을 했는 줄 알았어요. 뭐 저도 그렇고 또 그 집에서도 그렇고 탔던 문세영이도 그렇고 이제 2군 올라가서는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어떻게 지금 승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 레이팅을 보니까 63점밖에 안 돼요. 2점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와일드 썬더가 진짜 120% 잘 탄 결과라고 했습니다. 뭐 편성상 여기가 뚜렷하게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말이죠. 오늘은 이제 1400이고 편성 덜더라고. 근데 이게 왕대가리 팔리고 이걸 꽉 믿고 가야 되냐는 저는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 저는 6번만 다이돌핀을 이번에는 좀 관심 있게 노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말 자체가 좀 발발이 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00 나왔을 때 택도 없다. 완전히 잘라버렸던 게 이번 다이돌핀이고 역시 발발이답게 푸다닥 하다가 무너졌던 게 다이돌핀인데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를 줄여놨습니다. 말 자체가 보여주는 조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 다이돌핀은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불안한 인기만이었지만 이번에 1400으로 거리를 내린 이번 편성에서는 최고의 노림수 복병이 아닌가 복병으로 해서 이번 다이돌핀을 임성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원래 제가 6경주를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11경주를 그냥 메인 경주로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원정희 의원이 중간에 문자를 띡 보냈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서 그냥 11경주가 메인 오브 메인입니까? 물어보기는 그래요.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6경주의 거는 기대감은 거느 때보다 더 크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이번 11경주 역시도 당연히 기대감이 크죠. 그러니까 임승진이가 또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구라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자 지금 당연히 여기서 대가리로 팔릴 말이 10번마 우리 가본입니다. 좋아요. 지난번에 우승도 했고 컨디션도 좋고 또 편성도 뚜렷하게 센 말 없고 근데 10번마 우리 가본을 축으로 가기에는 직전 대비 확 올라간 부담 중량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최고가 450다마라서 이거 부담 중량을 무조건 탄다고 보는데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51.5를 달다가 56.5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이겨버린 덕에 그렇게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10번마 우리 가본을 후착으로 내립니다. 얘가 오면은 좀만 먹을게요. 얘가 오면은 좀만 먹는데 얘가 와도 얘하고 같이 와도 충분히 배당을 나와줄 노림수말을 임성진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딱 걸린 건데요. 얼레벌레 팔리는 인기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지금 뭐 2번만 에코부스터라든가 또 문세익 탄 일본 애상백승이라든가 또 하만식이 탄 열하나 도시농부라든가 이런 애들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단지 후차권의 관심마일 뿐. 여기 노림수말 하나 딱 걸렸는데 임성진이가 뭐 여기서 한두 마리만 더 해버리면은 그 말이 정체가 뽀록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고요. 자, 최근의 내용, 최근에 뛰었을 때의 경주 후의 리뷰 내용,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새벽 조교시의 모습,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출마 투표 당시의 마방의 기대감 이런 저런 내용들 모든 내용들을 모아
모아서 느낌이 확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 놓고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진하게 한탕 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200입니다. 1등급에 모두 7마리 아주 단촐하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1군 핫바리 경주죠. 1군 핫바리 경주. 근데 일반 경주고 원정일 되겠습니다. 네, 7번 어나더 스마트원 또 믿고 갑니다. 얘는 저희가 계속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젠터널도 있고 뭐 장산제왕도 있고 빠른 애들 있습니다. 저는 끝번 신청한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세영이가 얘를 뭐 잘 모르고 하는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얘가 어떻게만 못 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젠터널이가 가던 장산제왕이 가던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외곽으로 3단을 돌아도 저는 1200m는 돈다라고 봐요. 7번 어나더 스마트 원 말씀드립니다. 힘을 아끼고 타는 기수가 마지막에는 좀 더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낀다고 해서 뭐 전개도 좀 따라줘야 되겠죠. 레이스 엄청 빠른데 그 페이스에 이제 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은 분명합니다. 뭐 장산제왕이 있고 젠터널이 있고 동천의 아침, 어나더 스마트원. 일단 3번마 천지가는 직전 그 대상 경주에서 워낙에 뭐 최강의 페이스를 경험해봤고 또 스타트가 이제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 이탈이 총알같이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나올 겁니다. 느긋하게 최대한 잘 끊어도 한 두세 마리가 벌써 튀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 안배를 하기에는 딱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3번마 천지가 1200m라면 1400m만 돼도 이것저것 좀 재야 되는데 1200m는 저는 무조건 마곤형이라고 봅니다. 어쩌 그래요? 뭐가요? 아니. 왔어요 이미? 아니 나도 지금 천지가가 이번에 확 땡기고 있거든. 마지막 멘트 1200. 얘는 1400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진짜 그런 상황인데 이 말이 또 무지하게 끌잖아요. 네. 무지하게 끌어서 그걸 잡아주면 취입을 하고 그냥 놔줘버리면 그냥 앞에 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1200에서는 놔줘도 잡고 있어도 한 발은 제대로 쓰는 그런 상황인데 저 역시도 지금 3번마 천지가를 딱 째리고 있는데 우리 박 소장이 또 매사기 있게 또 복귀 전문가 우리 박 소장이 정말 매사기 있게 추천해 줘서 내 생각뿐만 아니고 또 박 소장도 그래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3번 천지가 1200이라면은 정말 노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또 땡치리가 모처럼 만에 또 월요일날 한번 쫙 놔주고 회심의 미소를 또 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천지가 좋습니다. 한번 천지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중에요. 1번 맙 야오선샤인은 패출을 이미 2번이 나버린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자동 폐마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계속 아끼고 있겠습니까? 돈 벌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덕현이 감량을 태운 거고 이번만 장산제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세영이 태워서 제가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따라간다. 선행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선행 간다는데 선행 가더라도 저는 얘는 컷오프가 아닌가 싶고요. 7번 어나더 스마트원 직전에 승군전에 바로 갖다 꽂아버렸는데 역시 아까 원정일의 절묘한 설명답게 흙 맞으면 못 뛰는 말, 끝번 신청마, 출전도 도쳤기 때문에 레이스는 정말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설명들을 정말 잘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2월 9일 토요경마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